안녕하십니까. 유럽발 통일 및 북한 소식을 전하는 박상봉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방송의 보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RT 도이치는 2014년도에 과거에 러시아 투데이 방송이 2014년도에 베를린 지부를 설치해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RT 도이치 방송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국이 대북 의료 지원을 막아서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서 국제적 오해를 미국이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한미 공조가 약화되는 이 과정에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런 발언은 마치 미국이 대북 지원을 끊어서 모든 의약품을 비롯해서 각종 치료제를 지원을 중단하는 바람에 또는 막아서는 바람에 북한의 결핵 등 전염병이 창궐할 우려가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도를 통해서 한미 간에 또 한 번의 파열음이 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슈푸트닉 도이칠란트 역시 러시아 방송이죠. 러시아 방송의 베를린 지부, 독일 지부입니다.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가 북한은 단 하나의 핵탄두도 폐기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러시아는 미국의 비핵화 노력을 지지하며 향후 이런 러시아의 기조에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과 달리 지금까지 단 하나의 핵탄두는 물론 미사일도 폐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슈푸트닉 도이칠란트가 2018년도 10월 13일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북한이 핵리스트 등 관련 비핵화 조치에 대한 한 발자국의 진전도 보이지 않다는 것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다수의 중론이었죠. 이와 달리 대한민국 정부는 오히려 비핵화 이전에 남북 경협 또는 종전선언과 같은 이러한 조치를 해야 북한의 비핵화에 나설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대변인 같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발언을 지속함으로 해서 국제사회의 파열음을 보이지 않는가, 이런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보도,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프랑스를 국빈 방문했는데, 방문한 목적이 이미 알려진 대로 미국과 프랑스의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서 프랑스의 협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었죠.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은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이미 알려진 대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15일 마크롱 대통령은 15일 월요일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북한의 CVID를 모든 경협과 모든 종전선언, 그 외 모든 대북제재 완화의 전제 조건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셈인데요. 지난 한 2달 전이죠. 독일의 외무장관 마스 장관도 이런 동일한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기 전까지는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또는 하나가 되어 일치 단결해서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방송을 독일의 외무장관이 한 것과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블릭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인터넷 방송이 이러한 보도를 함으로 해서 프랑스의 북한 문제에 대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는 것이 이번 블릭에서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요거는 이제
독일의 한 유명 블로그 사이트에 올라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Mein Volksstadt zu 100% unter hinter mir 이렇게 써 있는데 내용은 뭐냐면요.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백성은 100% 나를 지지한다. 이러한 그 대대적인 모든 북한 백성들의 지지 하에서 핵을 개발해 있고 지금 핵 보유국으로서의 북한으로의 위상을 떨치고 있다. 이러한 보도를, 이러한 내용이 독일의 한 유명 블로그에 이제 올려 있는 내용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뭐 일부 야당 의원들이 북한의 김정은은 참 예의 바르고 또 리더십이 있는 그리고 백성을 어려움에서 가난에서 구해내고자 하는 아주 예의 바른 지도자라고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송영길 의원이 북한은 핵 개발 후에 경제가 호전되고 있고 또 북한은 모든 주민들이 서로 행복한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가족주의 나라라고 한 것과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이어 이러한 보도들이 계속 유럽 언론에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보도는 이거는 이제 하나의 만평이죠. 위성 탈출입니다. 북한은 서방 세계의 위협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먼저 서방 세계가 자신을 위협하기 전에 인공위성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10년 내에 다른 위성으로 탈출할 것이다 와 같은 이러한 만평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북한이 아주 인공위성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서방 세계가 북한을 위협하기 전에 다른 위성으로 탈출한다는 그러한 만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은 이렇듯 북한은 최악의 어떤 인권 침해국 또는 가장 빈곤한 나라, 그와 반면에 일부 김정은 집권 세력은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그러한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건 BBC죠. BBC 방송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죠.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당신은 인권 변호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 최악의 인권 탄압을 하는 국가 지도자와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는 게 기분 나쁘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을 이제 영국의 BBC 방송이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한지 오히려 인권 변호사임을 자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집권 후에는 전혀 인권과 무관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BBC 방송의 이런 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독일의 전파 도이체 벨레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경유착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로 부정부패 혐의로 15년형을 받은 것과 관련돼서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은 정경유착의 고리 속에서 33년형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 도이체벨레는 한국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은 감옥행 티켓을 예매하는 것과 같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두 전직 대통령이 10년 이상의 또는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마치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후보 시절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공약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고 하지만 대통령이 된 후에는 오히려
자신의 비행기에 삼성 등 이재용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동행시켜 북한을 방문함으로 해서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남북 경협을 하나의 이론에 남북 경협을 주도하는 이론으로 이 대기업 총수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정경유착에 더 큰 고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방송을 도이체 벨레가 했다는 사실을 또 전해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의 윤호중 의원이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독일의 경제 일간지죠. 일간 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북한의 고속도로 2200km를 건설하면 일자리 13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런 보도와 함께 그렇다면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수십조 원의 투자는 과연 누가 한다는 말인가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제 삼성 등 대기업을 동원하든가 아니면 국민의 혈세를 드린다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대북 사업도 혈세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제일간지 한데스블라트는 지난 6월 10일 이집트 오라스콤사의 북한 진출을 보도한 적이 있죠. 당시 이 보도는 오라스콤사는 4년 동안 2008년부터 4년 동안 매년 10억 달러, 4억 달러, 매년 1억 달러, 그러니까 4년 동안 4억 달러를 투자해서 북한의 이동통신망을 구축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그렇지만 10년 동안 오라스콤의 사위리스 회장은 단 한 푼의 돈도 본국으로 송금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지금은 이 사위리스 회장이 북한에 투자한 것이 굉장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할 수 없는 후회 막급이라는 보도를 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한델스플라트 계속 이제 한델스플라트 얘기인데요. 10월 10일자 강경화 장관이 오이사 조치에 대한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나온 직후에 호주와 일본은 대북 제재를 위주를 통해 CVID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호주와 일본의 국방장관, 외교장관은 시드니에서 회담을 갖고 이러한 대북 제재를 풀고자 하는 강경화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두 나라는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 때까지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호주의 머리스 메인 크리스토퍼 파인과 일본의 고노다로와 이와야 다케시다와의 그러한 회담이었습니다. 이런 회담을 통해서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는 아시아에서도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결국은 왕따를 당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얘기죠. 10월 16일자 도이체 벨레의 보도를 한번 볼까요? 좀 충격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는 이제 기자단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방문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단이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이제 뭐 이 앞에 보도는 이런 얘기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자유를 계속 고집해왔고 본인이 당선이 되면 언론의 자유를 더욱더 확산시키겠다는 얘기를 했고 실제로 본인 당선된 후에 대한민국 언론 자유 지수는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남북 고위급 회담에 한국의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120만 부라고 얘기하는데요.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조선일보의 김명성 기자를
탈북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재단에서 배제했다는 사실을 보도함으로 해서 문재인 집권 이후에 언론의 자유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후퇴되고 있다는 보도를 한 겁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프랑스의 르 피가로지와의 인터뷰에서 르 피가로지의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두 인터뷰는 하지 않고 서면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을 꼬집어 얘기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만 인터뷰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언론의 자유가 퇴보됐다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도이체 벨레가 한국의 공영방송 KBS의 한 여기자를 인터뷰한 겁니다. 근데 이 여기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는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이후에 KBS의 편집국은 모두가 다 진보 성향에 일방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급변하게 됐고, 어떤 기자도 이러한 편집국의 좌편향 성향에 반대를 제기하기 어렵게 된 상황을 보도한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언론의 상황은 공영방송의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또는 익명을 전제로 얘기한 것처럼 절대로 언론의 자유지수가 높아진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모든 분위기가 진보 좌편향 일변도로 급변하는 바람에 거기에 반대하는 기자들은 제대로 자기의 입지를 넓힐 수 없다, 제재 보도를 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의 보도를 도이체 벨레가 했다는 사실을 또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간에 유럽발 북한 소식과 함께 최근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대북 행보가 대단히 친김정은적 성향을 보이고 있고, 결국은 김정은과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로의 길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닌가, 통일로 나가는 동반자로 얘기한 것처럼. 하지만 이제 독일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헬무트 콜 총리는 독일의 통일 과정을 주도하면서도 절대로 당시의 동독 공산 정권의 호네카 총서기와는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공산 독재자와는 통일을 어젠다로 얘기할 수 없다, 통일을 어젠다로 통일 협상을 벌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며, 그래서 이제 동독이 급변 사태 때 동독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지도자를 뽑기로 요구했고, 결국은 1990년 3월 18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거의 4개월 이후에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가 치러졌고, 이 자유선거에서 총리로 선출된 드메이저 정권과 통일협상을 이뤄서 오늘날 자유민주 통일을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된 독일은 서독의 국가, 서독의 국호, 서독의 헌법, 그리고 서독의 모든 행정체계를 동독으로 확산시키는 그러한 것이 오늘날 독일을 통일 28년 만에 최강의 선진 강국으로 유럽을 주도하는 나라로 성장시킨 그러한 발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유럽발 통일 및 북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